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78회 시험이 한 28일, 27일밖에 안 남았어요. 필답형 시험이요. 그리고 작업형 시험은 한 열흘 뒤에 보니까 한 37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 뜨거운 곳에서 작업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더운 곳에서 괜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중반, 그 40대, 50대, 막 60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뜨거운 데서 막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고 그래 더위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는 강의를 좀 해놓고서요. 새벽에 5시쯤에 절에 가서 좀 불공을 드리고 왔더니 오후 2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묵밥 있잖아요. 묵밥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묵밥도 세상에 요즘 뭐 10,000원이 가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너무 비싸가지고 밖에서 사 먹지도 못하겠고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합격 잘 하시라고 불공 잘 드리고 왔으니까 무탈하게 잘 시험 보시고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이 어디냐, 이 불상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맞춰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맞추신 분 하나도 없어요. 선문사예요, 선문사.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하학에서 차원을 갖다가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보면은 이 점을 갖다가 0차원이라고 합니다. 0차원. 차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선 이렇게 긋잖아요. 이거를 이제 1차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면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2차원인데 저는 면을 갖다가 3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1차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3차원의 입체입니다. 입체.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옛날에 기하학 수학 배울 때 기하학에서 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좀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전지기능장 PL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와 있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코일 출력 내보내는 거, 코일 출력 내보내는 거, 비교 명령어 쓰고 하는 거고, 선이라고 그러면은 비트 단위 제어를 말하는 겁니다. 비트 단위 제어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이라는 것이 이게 예전에 3차원이라고 했는데 2차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기하학에서. 이 면에 관한 프로그램이 앞으로 시도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풀이 하나 정도는 79회 때 강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이 면에 관한 거라고 하면은 제가 딱 말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비트 단위 제어 같은 게 손으로 움직이죠. 그죠? 비트 1비트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밀잖아. 이렇게 손으로 민다고. 밀어서 그걸 동작을 시켜서 그걸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손으로 움직여. 그런데 이 면이라는 거는 이게 타임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축이 2개가 있죠. 여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는 축이에요. 축이라는 축이고 이쪽은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을 표시하는 게 타임 차트입니다. 타임 차트는 면입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면입니다. 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동작의 PLA, PLB,
이렇게 해가지고 PL-2가 있지 않습니까? PL-2. 뭐 물론 입력도 있을 거예요. 입력도 있을 건데 입력 빼놓고 출력하고요. 여기 이제 뭐 어떤 거 입력을 집어넣으면은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쪼개서 여기서 여기까지 10초에 10초고 여기 2초, 4초, 6초, 여기 0이고 8초, 10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좌표가 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쪼개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1이고요 1.2 1.3 1.4 1.5 이렇게 좌표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2.1 2.2 2.3 2.4 2.5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점점점 하고 여기가 5.1 5.2 5.3 5.4 5.5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입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좌표 값을 입력을 해요. 이 입력을 통해서 좌표 값을 입력해. 좌표. 여기 중에서 좌표를 입력해서 이 중에서 뭐 하나를 킨다, 두 개를 킨다 뭐 해가지고 얘는 요거를 키고 요걸 키고 얘는 요걸 키고 요걸 키고 뭐 얘는 뭐가 키고 얘는 또 요걸 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요걸 키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걸 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 시킨다 그러면은 좌표의 입력값이 1.3 그 다음에 2.2 3.1 그 다음에 4.4가 되죠. 4.4 5.5 이렇게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입력 받은 것을 전면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차원 문제이자 3차원 프로그램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좌표 값을 뭐 카운터로 입력을 받든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만 시간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딱 들어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거부터 먼저 켜지겠네. 요거부터 그 다음에 요거 켜지고 그 다음에 요거 켜지고 그 다음에 요거 켜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켜지고 이게 바로 3차원 문제이자 2차원 문제이자 면에 관한 2차원 문제이자 이것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에 관한 것을 좌표 값을 갖다가 어떻게 집어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타임 차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 값을 갖다 딱 주고 뭐 PB에 누르면 딱 그 좌표 값만 동작하게 하고 PBB 누르면 어떤 좌표 값만 동작하게 하고 그 좌표 값은 어떤 메모리에 들어있고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을 불러다가 그 부분만 딱딱딱 전멸을 시킨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2차원 면에 관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요 3차원 입체는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3차원은 입체라서 PLC 문제는 입체에 관한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입체에 관한 문제가 여기는 3차원에 해당되는 입체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임 차트가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원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죠. 학문적으로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이제 2차원적인 면에 관한 이 문제를 뭐 79회 때 강의 때 제가 선보이고 이게 또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지도했죠. 지금요. 1차원 문제 비트나이저도 좀 어느 정도 좀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지금 초급자 단계에 불과합니다. 비트나이저도 이거는 아직은 초급자 단계. 이게 이제 고급자 단계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비트다이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건너뛰어서 이제 면에 관한 2차원적인 이런 좌표 값을 가지고서 이 타임 차트를 갖다 쪼개서 이렇게 좌표로 만드는 거예요. 좌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당되는 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프로그램을 이제 79회서부터는 강의를 이제 쭉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요거를 면을 갖다가 3차원이라고 그랬어. 참 무식한 소리지. 제가 좀 그런 거 잘 가물가물해요. 옛날에 뭐 그걸 배웠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지금 뭐 생각나는 수학이 있나 그런 거? 뭐 기하학에 대해서 많이 뭐 생각나는 공식도 없고 뭐 방정식이 근해 공식도 다 까먹었는데 뭐 모르는데 뭐 그런데 그런 나이인데 생각을 해봐. 한 40년 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좀 가물가물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3차원의 입체에 관한 거는 제가 하질 못합니다. 이거는 할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2차원적인 거, 이 면에 관한 2차원적인 것까지는 제가 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기기능장과 PLC의 이 제어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까지 해놓고 갈게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거기까지만 손을 떼고요. 나머지들은 훌륭한 후배들이 나서서 해줘야 돼요. 그 학문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뭡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학문을 이루는 것이지 뭐 무슨 그 땡땡 협회인가 뭔가 그런 것들처럼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나 하고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막 아이고 뭐 난 환장해. 나 진짜 걔네들 보면은 뭐 아주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도 아니 그 지금 8천여 명 전기기능장 뜻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뭐 그 뭐예요? 그 저기 보수교육 저기 직무교육 직무향상교육 있잖아요. 그거 법제 의무한다고 그 지랄 하지 않나. 나는 진짜 말이 안 돼. 다른 데도 그렇게 안 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자격증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응? 그 특정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누가 생각을 해봐. 그 8,000명 전기기능장들이 자격증 따고서 직무교육 받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법에서 의무로 받게 돼 있으니까 그거 받고 싶냐고. 받고 싶은 사람만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법제 의무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봐. 참나 이게 네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 회원 끌어들이고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야 나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고소까지 해놨어요. 환장해. 그게 옳은 짓이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대부분 때려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기능장끼리 이렇게 모여서 전기기능장 회 이렇게 해서 모여서 서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들이 친목도 다지고 전기기능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얘네들 하는 목적이 막 이상해. 막 범죄자들 애들 막 다 갖다 데려놓고서 거기서 막 같이 싸잡아서 그 짓을 하대. 문제 빼다가 보고서 합격한 놈들이 꼭 그 짓을 하는 거야. 말대로 부정으로 합격한 애들이 꼭 그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하니까 고소까지 당해서 그렇게 됐는데 뭐 나는 소명할 수 있는 대로 소명을 했고요. 뭐 경찰이 뭐 알아서 하겠죠. 뭐 하고 검사한테 올라가고 판사한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나도 솔직하게 뭐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지. 응? 이게 무슨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기능장이신 분들은 우리 한국전기기술인협회라고 아시죠? 그리고 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이렇게 관리되는, 경력 관리도 되고, 거기 이제 교육도 받고, 자기 기술 자격수첩도 거기서 나오죠. 이렇게 되는 전기 기술인 중에 하나예요. 전기 기능장. 전기 기능장이 뭐 지 잘났다고, 지만 잘났다고 해서 뭐 전기기사나 또는 기술사, 뭐 산업기사, 기능사를 제쳐놓고 지들만 잘났다고 빠져나와가지고 단독 행동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단독 행동하고 하지 말라 얘기야. 다른 기술자들과 똘똘 뭉쳐서 같이 우리 전기 기술자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이지. 아니 뭐 맨날 뭐 대우가 나쁘다나? 전기기능이 대우가 나쁘대요. 그렇게 막 부추기잖아. 그리고 또 뭐 권익 형상, 뭐 위상제고 맨날 그 떠들잖아. 뭐가 잘났는데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권익 찾고 위상 찾고 그래. 그 권익 찾고 위상 찾으려면 문제 되게 어려워야 돼. 1000명이면은 한 10명 합격하면은 위상 찾을 수 있어. 권익 찾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권익이고 위상 아니야 위상. 위상을 떨친다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절대로 시험에 관여를 하지 말고 시험은 시험에는 거기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얘네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합격해서 가서 자기네도 활동하면 되잖아.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에 관여를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쓸려 다니면 안 돼요. 나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전기기능장을 외면할 겁니다.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뭘 하지를 않을 거예요. 딱 외면해 손 끊어버릴 거예요.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내가 봐도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전기기능장에 모여서 봉사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전기기능장들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 관여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직무교육이나 법제 의무화해가지고 강제로 받게 하겠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 통하지도 않고요. 전기기능장 8,000명의 전기기능장들이 다 반대해요. 걔네들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걔네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러겠지. 괜히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자기들도 돈 내고서 왜 직무교육을 받냐 이게 의무교육을.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이제 앞으로 79회는 뭐 제가 이제 이쪽을 들어갈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쪽을 들어가서 이거를 잘 완성을 해놓고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올 쯤 되면은 글쎄 뭐 1천은 있고 2천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할 수 있어요. 타임차트 1번 같은 거. 차트 1번 지금 전매가 인터락만 나오잖아. 그러면 이 좌표로 따져서 프로그램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뭐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1차원 선인 비트 단위 제어가 아니라 2차원인 면에 관한 이런 그 좌표 값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또 온다라는 걸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저는 여기까지만이고 그 다음은 훌륭한 학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손을 대고 이미 좀 50대 중반을 넘었지만 이제 60을 이제 바라보고 있지만 상당히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이걸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해치다 보니까 내게 남겨진 인생의 한 20년은 깎아 먹은 것 같아. 벌써 수명을 이걸 하면서 20년을 깎아 먹었다. 그래서 나머지를 좀 건강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년 더 하고 끝낼 때 이 강철산이 많은 걸 남기고 갔다라는 거를, 전기긴장 카페 강철산이 많은 걸 남기고 갔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누군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절대로 불의에 그 불의에 그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 뜻이 올바르고 재주도 있고 똑똑하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해주고, 또 마음이 또 너그러운 사람, 그 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걸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문제도 잘 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뭐 오픈시프 끊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가는 것 뿐인데,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걸 넘어설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거 시도는 79회 때 강의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문제를 또 풀이를 뭐 한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풀인데 이것도 발전을 많이 시켜야 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것도 좌표 값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해서 앞으로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게 23년째 교육을 했거든요. 23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저는 제가 한 36년, 35년, 36년 전지 일을 했습니다. 36년. 21살 때부터 전지를 이제 그 큰 전업사가 있었거든요. 이 충남권의 최고 큰 전업사 중에 하나인 전업사의 그 이사님이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 알고서 그래서 이때부터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5년, 36년이 됐어. 36년 된 것 같아. 그 중에서 22년, 23년을 뭡니까? 처음에 산업기사 강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기능사 강사를 했다가, 기능사 이게 좀 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능장을 따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해온 거죠. 해왔는데 그게 지금 요때가 23년이 됐어 벌써. 어마어마하죠. 이런 강의를 하고 문제 연구를 하고 하는 시간이 제게는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서 제가 이제 뭐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뭐 그렇잖아. 근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거 없고 내가 이거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23년 동안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기능장 뭐 한 47에서부터 60회 때까지인가 59회 때까지는 그래 돈 잘 벌었어요. 빚도 다 갚고 그랬다가 60회 넘어서면서 계속 막 이 적자가 생기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이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수강생이 뭐 60명, 80명 이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수강생이 예를 들어 80명이라면 20명이 넘게 22명, 23명 합격생이야. 합격자분들이 들어요. 왜? 이제 보수교육 차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제 학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고맙기도 하고 수강생분들한테 고마우니까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8회 시험이 8월 30일 날 필답형 시험을 시작으로 9월 10일, 12, 13 이렇게 보잖아요. 작업형이. 이번엔 합격률이 높을 거예요. 많이 높을 겁니다. 그 전에 77회가 14.7%인가 14.6%인가 그랬잖아?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77회 합격률이 아마 14.7%인가? 아무튼 이거 됐어 이거. 그래가지고 좀 합격률이 제일 낮았던 거로 알고 있어. 그지? 아무튼 이렇다면은 78회는 이거 곱하기 2배는 돼요. 2배. 그러니까 28%, 29% 정도 이렇게 될 거고 30% 턱걸이 안 되던지 30%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2배 올라간다. 곱하기 2배 요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전망하니까 여러분들요 날씨 더운데 좀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시험 막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꼭 합격하십시오. 이번에 잘 될 거니까. 아셨죠? 이번에 합격률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응?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잘 준비하시고, 저는 오늘 토요일이거든? 토요일인데 8월 2일 토요일인데 이제 28일 남은 필답평까지는 오늘 작업형 연습 많이 하십시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작업형 문제 공개되면 몇 번 연습하라고 했죠, 제가?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딱 나올 겁니다. 나오고, PC 문제는, 며칠 차는 어떤 문제 해가지고 딱 골라드렸어요. 딱 해가지고 했고, 며칠 차는, 무슨 문제 해가지고 딱 골라드렸고, 필답형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거 공부하면 딱 그냥 얼마 몇 점 딱 나오니까 됐고. 근데 3일차 중에 하루는 모른다. 왜냐면 그게 신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 했으니까 정부에다 항의 막 하라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합격률이 이걸 넘어서 30% 그냥 껑충 뛸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23년 동안 그동안 생각을 하면 참 기뻐서 웃을 때도 있었고요. 좋아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슬퍼도 했었잖아. 눈물도 흘려봤고, 그죠? 목도 매달아봤고 감옥도 가보고 참 그랬던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요? 여러분들하고 산전수전 다 같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 60회 카톡 사건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들고 와가지고 해달라니 난 좀 환장하지. 그래서 그 차마 거절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나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말아버렸죠. 말아버리고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놈들도 있고 기가 막히죠. 맨날 욕지거리나 하고 그 사정을 그때 당시에 그 사정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언론사라든가 엄청나게 띄웠잖아. 띄운 놈들이 지금 고소한 놈들이잖아. 그런 놈들이야. 지금 학원 놈들, 양아치 학원들이나 걔네들이 그랬어. 걔네들이 그 뉴스에다가 막 계속 띄웠잖아. 그래가지고 이태민이 어떻게 하든 깎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게 저는 제거됐다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 더 잘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이 사람이 큰 업적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할 정도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러는 거야 또. 근데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래요. 저를 이제 배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서울에 그 박씨 한 사람이 자기가 이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니 그 안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핸드폰 거기다 놓고서 거기서 봤다고 안사람 보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 그 기록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안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형사한테 뭐라 하냐면 그 한씨거든. 형사한테 뭐라 하냐면 이태민 씨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시켰나?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만 시켰다고 그렇게 된 거야. 우와 나 그래 놀랬어. 야 내가 그걸 시켰나? 야 진짜 너무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칼을 꽂나? 이렇게 내 등에 칼을 꽂나? 내 수강생이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줬는데 야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 팔아먹고 야 그걸 느꼈을 때 야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 날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 그 청주에 또 그 박씨가 많이 그러네. 그 박씨 하나 또 있어. 그 박씨인가 걔 하나 있어. 걔가 구글 드라이브 신고를 했지. 그 노트북 그걸 해서 그렇게 했지. 참. 그러니까 가장 내가 뼈 아프고 저기 가슴 아팠던 거는 내 수강생 중에서 이제 배신을 했던 사람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어.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거를 승복하지만 끝까지 가라고. 그러면은 무죄를 받을 것이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거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 말을 듣고서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무혐의 받은 사람도 있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팔아먹은 사람들은 팔아먹거나 나를 팔아먹거나 그 했던 사람들 벌금형을 맞았죠. 벌금 100만 원을 맞았어요.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많지도 않아.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말을 끝까지 믿고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갔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뭐 그들이 과연 나를 팔아먹고서 그렇게 팔아먹고서 가서 잘 산다면 그냥 나는 괜찮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벌금형을 맞았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서 끝까지 승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서 빠져나갔고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을 믿고 옳은 것을 위해서 무엇이 옳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 나갔어야 됐어. 뭐 남들 뭐 문제까지 뭐 사전에 그 저기 몇 달 전에 빼다가 보잖아. 팔아먹고 그렇게까지 아는데 뭐 그 다 카톡에다 좀 써준 게 이게 뭐 대수간데? 그렇잖아. 문제까지 빼다가 팔아먹잖아. 그 신탄 양아치나 그 포항 양아치 걔네들 그 땡땡 옆에서 거기서 또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참 웃겨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나서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얼굴도 겁나게 두꺼워. 뻔뻔하고 아니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은 그런데 얼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뭐 범죄를 같이 공모를 하는가 보네. 그게 아니면 뭔데 도대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골 때리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어. 걔네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애들보다는 제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 나는 적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하고 걔네들이 심각하게 잘못했지. 문제 빼다가 하고 그 짓 했는데도 저를 이기질 못했어요. 왜? 저는 그냥 계속 뭡니까? 한국을 연구를 했으니까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뭐 기술을 발표하고 그것대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와서 끌고 온 사람이니까 그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거는 실력만 있으면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잘하고
진짜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안 무너지더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23년을 끌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남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뭐 저 아니면은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개발 안 돼요, 절대. 만약에 지금 당장 그만두면은 뭐 정기경장 시험은 또 후퇴를 할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문제 빼다가 하고 뭐 감독관이 몰라 합격시켜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기경장을 땄다고 하면은 정기경장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시험이 올바르게 가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두 눈을 띄고서 누가 나쁜 짓 하는지 그걸 잘 보도록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판결문 있잖아요. 판사가 제 판결문은 공개를 안 했어요. 법원에. 대법원 있잖아. 거기 보면 판결문 공개를 안 하더라니까. 왜 공개를 안 하는데 판사가? 나 공개 좀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다른 놈들 그 잘못한 것도 있잖아. 대법원 거기 딱 올려버렸어. 올려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 이게 희한하대. 그 판사님이. 왜 그랬나. 자기가 좀 판결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뭐 후회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를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판사님이 그러더라고. 이태민 저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범하다는 게 뭐야? 뭐 큰 범죄자인가?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대범하다라는 게 사람이 뭐 인자해서 마음이 넓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준 거다 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대범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넓고 사람들한테 인자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면서 형량은 때리는 거 다 때렸더구만. 아이고 나 진짜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결을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인자해서 그런 일을 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아니 쟤네도 좀 깎아주고 좀 그렇게 하는데 쟤는 그냥 칠 거는 다 쳤더구만 도대체.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판사님 좀 뭐 내가 뭐 존경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런 거에 좀 원망이 들어요. 네? 아니 그럼 쟤네도 깎아주지. 그게 뭐야 도대체. 형은 다 칠 거는 쳐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애도 있어가지고 애도 길러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애들 애들 돌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그랬다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그러셨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얘기를 했었어. 뭐 그 반성문에다 쓸 때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해오고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공직 생활도 하고 그만두게 되고 이민을 가려고 했다가 이민을 못 가가지고 강사 생활하다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했죠. 뭐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뭐 아니 뭐 판결문에도 대범하다는 말 있어요. 그 판결문에 올려놨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면 그 판사가 그래 대범하다고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범하다는 게 난 처음에 큰 범죄자를 말하는 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사님이 저보고 이제 저 사람은 인자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실제 그 본 마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고 다른 뜻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실 거니까 뭐 그때 뭐 처벌받고 하신 분들 있잖아. 벌금 낸 분들 있잖아. 너무 원망하지 말아야죠. 원망하지 말고 뭐 저도 그만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잘했고요. 판사님 이거 판결문도 세상에 그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대법원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팍 올려놨잖아. 그 이름 지우고서. 아, 내가 올렸어. 내 판이 얼마나 그랬다니까 그때 당시에. 응? 그래서 내가 올려놨어요. 내 카페에다가 그 사진 찍어서. 그 판결문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거는 내가 이제 올려놓고 다른 놈들 거 있잖아. 다른 놈들 거 그 포항폴리텍하고 그 신탄양아지 있잖아. 그런 것들이나 그 산업외과 직원 했던 거 있잖아. 그 처벌받은 거 그거 다 올려놨어. 그냥 그 울산 양아치 그놈 울산 양아치 있잖아. 그놈 그 판결 받은 거 다 올려놨어. 그냥 그 제보자로 등록해서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딱 그냥 잡아서 봤더니 응? 그 검사실에서 물어보니까 왜 검사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응? 산업외과 국장이 시켰디야. 참나 시켜서 빼주고서 이거 시험 석 달 전에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응? 빼주고서 고발을 해버리라고. 응? 그러니까 놓고 제보자로 등록을 시켰. 참 웃기더라니까. 다 작업을 한 거야. 다 작업을. 그때 당시에 그 저 포함해서 8군데 총 학원하고 출판사 하나 끼고 그랬죠. 다 그렇게 해서 뭐 벌금 맞거나 형을 받았죠. 벌금 받았어요. 그 저기 땡치리도 받았어요. 걔네도.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어떻게 빠져나갔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 이제 걔는 철저히 숨기는 애니까. 근데 저는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숨기지 않고 똑바로 얘기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했고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굉장히 갑자기 뜬 애들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 땡땡 협회 애들이 갑자기 뭐 무슨 뭐 법인 만든다고 난리치고 막 뭐 무슨 뭐 걸기대하고 뭐 그랬잖아. 그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땡칠이네 그 저기 그 에듀 걔네들이 좀 많이 떴죠. 그죠? 다른 데 막 싹 죽었으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뭐예요? 힘을 못 쓰잖아. 걔네들이 누가 그런데 가가지고 그 땡칠이 같은데 그런데 가서 그걸 듣겠어요. 안 듣고 말지. 그런 거 못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잠깐 그렇게 떴는데 지금은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때 그래가지고 계속 막 엄청나게 뭐 어디 지역 무슨 학원 해가지고 막 학원들이 막 퍼졌잖아. 그지? 걔가 그때 그냥 문어발식으로 전국 그 학원을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돈 벌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왜냐하면 정기기능장이라는 게 이 시험이 한 회차 1000명 1200 1300까지 이렇게 봐. 그러니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학원이 논아갖고 폴리텍이 논아갖고 스타디가 논아갖고 개인이 하고 인터넷 강의하고 이쪽에서 나눠갔는데 생각해봐. 혼자 하고 그러는데 응?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응? 안 되지. 이게 잘 나가면 한 회차 시험 보는 인원이 1만 명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한 회차 뭐 1200, 1300명 보는 걸 가지고서 이번 78회 시험 있잖아. 1300명 봐. 1300명.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 이게 돈이 되냐 얘기야. 안 된다 얘기야. 물론 1300명 몰빵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학원이 다 한다 그러면 돈은 거기서 벌겠지. 그렇지만 다른 데는 돈 못 벌어요. 네. 그게 안 돼. 이게 힘들다 얘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응시생이 많아야 되는데 응시생이 많아질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인 문제도 있고 감독관 섭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외과는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 더 늙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1년에 그 정기장 저기 워크넷에 뽑는 인원 해봐야 몇 명 되지는 않아요. 한 2명? 정기장 뽑나? 1명, 2명이야. 그러니 수요 인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험을 뭐니까 많이들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필답형은 뭐 관연도에서 이렇게 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25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공수 공사 작업은 문제가 공개돼 가지고 그거 돌려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합격하면 되는 거고 그거 연습해 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고. PLC 문제는 신문제가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PLC 가지고서 여러분들 떨어뜨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뭐가 들어가겠어. 다른 문제 들어가면은 뭐 그게 전기긴장 시험이니까. 전기긴장 시험은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공사 작업에 제어 동작을 시험 보는 거예요. 시퀀스 제어를 보는 거예요. 제어를 보는 거고 PLC는 PLC 제어를 보는 거예요.
동작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에 맞게 시험 문제에 맞게 동작을 완성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동작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그거 평가를 하는 건데 동작을 제어 동작을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PLC 문제가 신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PLC 문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봐봐. 옛날에 타임차트 하나만 봤어요. 근데 타임차트 지금 두 개잖아. 두 개로 나눠서 보잖아. 그것만 해도 힘든 건데 생각을 해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고 기술은 또 발전을 할 거고 그죠? 프로그램 기술은 발전할 거고 응시생은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늘어나면은 바로 산업일과공단이 카트를 시킬 거예요. 뭐 CBT 시험 1차 CBT면 잘라버리든지 많이 떨어뜨려 버리면은 안 볼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PLC 문제에 대해서 요 차원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면을 갖다 3차원이라고 했던 거 잘못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은 이 면의 2차원의 면에 관한 문제가 뭐다 그래 좌표 값을 얘기를 해줬죠.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갈 때 지금 타임차트 1번 같은 경우 전멸과 이드락만 나오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가변화된 거라고 하면은 이 전멸하는 게 가변화된 것도 좌표 값을 얼마든지 변경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멸을 다양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좌표 값을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뭐 동작을 시키면 전멸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79에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시고서 자, 꼭 시험에 합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